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죠. 바로 경비원. 근데 이분들을 양성하는 경비 교육기관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설립에 필요한 모든 것, 그 청사진을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마주치잖아요? 이 경비원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전문 인력으로 딱 거듭나는 걸까요? 네, 그 핵심에는 아주 체계적인 교육이 있는데요. 과연 누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이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죠. 이게 그냥 새로운 사업 하나 시작하는 거랑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비교육기관 설립은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경비업법이라는 아주 튼튼한 법적 울타리가 있고요. 그 안에서 정말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건을 살펴보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바로 누구를 교육할 거냐는 거죠. 법으로는 경비원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일반 경비원은 아파트나 은행처럼 우리 생활하고 아주 가까운 곳의 안전을 책임지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특수경비원은 공항, 원자력 발전소 같이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설을 방호합니다. 임무의 무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교육하는 기관의 기준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배로 파고들어 볼까요? 우선 일반 경비원 교육기관의 기본 요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쵸. 어떤 교육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경비교육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 교육의 퀄리티를 딱 보장하기 위해서 강사의 자격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경비원 교육기관의 강사가 되려면요. 석사 학위가 있거나 아니면 관련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일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은 돼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거죠. 학문적 배경이든 공직 경험이든 아니면 찐 현장 경험이든 이런 전문성을 인정받아야만 강단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실전 기술인 체포나 호신술은 이건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무도 사범 자격자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을 더 높였어요. 자, 이렇게 훌륭한 강사진이 준비됐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교육을 진행할 공간과 장비, 바로 캠퍼스가 필요하겠죠? 물론 이것도 다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위한 강의실이나 시청각 장비 같은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체포, 호신술 같은 몸으로 하는 실습을 위한 별도 공간, 그리고 안전 매트까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습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죠. 이 균형이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일반이었고요. 이제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을 한번 볼까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시설을 지키는 분들이잖아요. 예상하셨겠지만 기준이 정말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두 기관의 강사 자격을 바로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특수경비 교육기관 강사는요, 대학 조교수급 경력이나 박사학위까지 요구합니다. 학문적인 깊이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공무원이나 실무 경력도 한번 보세요. 일반 기관에 비해서 요구하는 기간이 훨씬 길죠? 한눈에 봐도 그 격차가 느껴지실 겁니다. 특수경비원이 마주하는 위협은 정말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체포, 호신술 강사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테러 위협에 대비해서 폭발물 처리 요령을 가르칠 수 있는 2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까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전문적이죠? 강사진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당연히 교육시설에 대한 요구 조건도 한 단계 위일 수밖에 없겠죠? 일단 특수경비교육기관은요, 앞에서 봤던 일반 교육기관의 모든 시설을 기본으로 다 갖춰야 합니다. 강의실, 사무실, 실습 공간, 전부 다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시설 하나가 추가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숫자 1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10개 이상의 사로, 그러니까 사격 레인을 갖춘 소총 실탄 사격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특수경비원은 실제 총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수적인 거죠. 이게 바로 일반과 특수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법은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구는 걸까요? 그냥 좀 쉽게 해주면 안 되나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 엄격한 규제들이 가진 진짜 의미,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답은 법의 가장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의 목적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업체 몇 개 관리하는 걸 넘어서 이 경비산업 전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 복잡해 보이는 규칙들이 그냥 귀찮게 하려고 만든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바로 수준 높은 교육을 보장하고 경험 많은 전문가가 가르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경비 인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쌓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 모든 규칙들은 결국 양질의 훈련을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셈이죠. 그런데 만약 이 약속이, 이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